악마 군주와의 전투에서 한 마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로이드라는 이름의 소년이 폐허 앞에 서 있으며 그의 눈동자에 비친 어두운 표정은 그가 겪은 깊은 트라우마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폐허 속에서 그를 발견했을 때 자신의 소홀함이 그 파괴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죄책감에 휩싸입니다. 과거를 보상하기 위해 그녀는 로이드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새로운 삶을 제공합니다. 그가 그녀와 함께 지내는 동안 그녀는 그에게 마법의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로이드에게 주는 첫 번째 수업은 불꽃 마법입니다. 그녀는 마법을 간단히 시연하고 로이드에게 만약 혼자서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면 그날 저녁 식사를 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기적적으로 밤이 되기 전에 로이드는 작은 불꽃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가 스승에게 보여줄 때 그녀는 그를 칭찬 대신 숨으로 불꽃을 꺼버리고 손가락을 튕겨 그를 불의 벽으로 감싸며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꾸짖습니다. 와, すごい。よくできた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문을 배웠기 때문에 저녁을 먹게 해줍니다. 다음날 스승은 변화를 주며 로이드에게 물 마법을 배우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발을 땅에 스치며 작은 물줄기를 만드는 간단한 시연을 보여줍니다. 로이드가 시도할 차례가 되자 그는 땅을 약간 적시며 자신에게 만족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스승은 전혀 인상받지 않습니다. 진정한 물 마법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 그녀는 그에게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로이드의 훈련은 계속되었고 그는 새로운 주문을 배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메르린이 부족할 때마다 혹독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엄격한 방법은 효과를 보았고 겨울이 오자 로이드의 마법은 크게 향상되어 메르린의 눈 조각상을 쉽게 소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친절한 행동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눈 조각상을 차지하고 그것을 이용해 로이드를 잡고 얼음 마법에 대한 진정한 통제를 보여주기 위해 극적으로 확대합니다. 조각상은 결국 무너져 로이드가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사람은 강한 상호 이해를 공유합니다. 눈에서 벗어나자마자 로이드는 메린에게 마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고 그녀는 승낙의 미소를 짓습니다. 일부 시간이 흐르고 어느 아침 메린은 전날 밤 와인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숙취로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로이드가 그녀를 확인하러 오고 괜찮은지 묻지만 그녀는 신음하며 절대적으로 끔찍하다고 말합니다.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로이드는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고 치유 마법을 사용해 숙취를 완화시켜줍니다. 몇 초 만에 메르린은 훨씬 나아집니다. 그녀는 일어나 로이드를 안아주며 치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자신처럼 느껴지자 그녀는 마법 훈련을 재개할 때라고 선언하고 즉시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이 상황이 몇 달 동안 계속된다. 어느 날 메리는 그녀를 깊이 걱정하게 만드는 책을 받는다. 그 순간 로이드가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문을 두드린다. 그녀는 곧 갈 테니 기다려 달라고 답하며 책을 옆으로 치우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실수로 책을 로이드 앞에 떨어뜨린다. 그는 몸을 숙여 책을 주우려다 그의 손이 책에 닿자마자 지식의 폭풍이 그의 머릿속에 쏟아진다. 로이드는 정보의 홍수에 압도되어 쓰러집니다. 메르린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을 때 그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는 선택받은 자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그녀는 그를 침대로 옮깁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예언된 자라면 그녀는 그가 자신의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사나워해야 합니다. この子には私の過ちを繰り返させない。 그의 이마에 부드러운 키스를 하며 그녀는 그에게 주문을 걸고 부드러운 빛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로이드가 자신의 힘으로 교만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다음날 로이드의 훈련은 계속된다. 이번에는 그의 스승이 그를 숲으로 데려가 흰 마법을 연습하게 한다. 그는 힘을 한 개의 과일에 집중시켜 익게 만들고 촉촉하게 만든다. 감탄한 스승은 그의 진전을 칭찬하지만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도 상기시킨다. 나무에 손을 얹고 백마법을 사용해 나무 전체가 생기 넘치는 녹색으로 번영하게 합니다. 그날 밤 메르린은 로이드의 공부를 돕고 일부 오크가 괴물을 통제할 수 있는 희귀한 마법을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책을 읽던 중 로이드는 고대 마법에 대한 언급을 발견하지만 그가 이를 언급하자 메르린의 표정이 변하며 단호하게 고대 마법에 대해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훈련 중 하나는 순간적으로 마법 지팡이를 소환하는 것입니다. 로이드가 충분히 빠르게 반응하지 못하자 메르린은 자신의 지팡이로 그를 내리치며 아무리 강해져도 훈련에서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엄하게 경고합니다. 로이드는 훈련에 헌신적으로 임하고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다음 수업에서 메르린은 로이드에게 마법석을 가르칩니다.
그녀는 이 돌들이 만화의 고도로 농축된 형태로 그 힘이 너무 강해 주변 물체를 마법석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몇 달이 지나고 메르린의 수업 중 하나에서 그녀는 로이드를 깊은 숲속으로 데려가 칼을 건네며 일주일 안에 숲에서 생존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항의할 틈도 없이 그녀는 달려가며 그를 버리고 떠납니다. 그녀가 사라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무들 사이에서 거대한 늑대가 나타나 로이드에게 공격을 시작합니다. 로이드는 목숨을 걸고 도망치다 늑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는 자신 같은 백마법사가 그런 짐승을 물리칠 힘이 있는지 의심합니다. 따라서 그의 최선의 선택은 더 이상 몬스터를 만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법을 사용해 주변을 스캔하고 올바른 길을 찾으려 할 때 그가 얼마나 멀리 헤매었는지 깨닫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자 그는 조심스럽게 숲을 헤쳐나가기 시작합니다. 밤이 되자 그는 시간을 이용해 주문을 공부하며 최대한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일상적인 일과가 계속되던 중 어느 순간 로이드가 발 아래 가지를 꺾어버리자 거대한 거미가 그의 위치를 알아챕니다. 심장이 뛰는 가운데 그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며 속도 마법을 사용해 생물보다 앞서 나가려고 합니다. 探知魔法の分解能を上げないと食べ物にも不自由するな。 긴장과 피로로 가득 찬 여정 끝에 그는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지만 문 앞에서 피로로 인해 쓰러집니다. 메르린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그가 혼자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하며 그의 끈기를 증명했다고 말합니다. 몇 년이 더 지나고 어느 날 로이드가 청소를 하던 중 메르린의 책상 위에 마을에 관한 책을 발견합니다. 호기심에 빌려도 되냐고 묻자 그녀는 그 책을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이제 로이드는 훈련을 거의 마쳤기 때문에 그녀의 끊임없는 수업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그의 마법 개발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씩 새로운 주문을 만들도록 그를 끌어들입니다. 로이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그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며칠 동안 그는 전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메르린이 매 밤 마법 실험을 위해 그를 깨어있게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요구는 그를 지치게 만들었고 마을 생활에 대한 그의 관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결국 그는 과감한 행동을 결심합니다. 다음 아침 메르린은 로이드의 방으로 가서 더 많은 마법 연구를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놀랍니다. 책상 위에 열린 책으로 보아 그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편 로이드는 마을에 도착해 주변의 활기찬 분위기에 즉시 감탄합니다. 이는 그가 이런 곳을 처음 방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빵 한 덩어리를 사자 그는 완전히 돈이 없음을 깨닫고 급히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때 모험가를 모집하는 포스터가 그의 얼굴에 날아듭니다. 망설임 없이 로이드는 지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동안 망토를 입은 남자가 로이드를 비밀리에 따라다니며 그가 방금 내린 결정에 분명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이드가 모험가 파티에 정식으로 합류한 후 그는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거대한 사이클롭스와 싸우기 위해 성으로 향합니다. 전투가 치열해지자 파티 리더인 앨런은 치유사신에게 자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행동하려던 순간 로이드는 조용히 고급 능력치 강화 마법을 사용해 모두의 힘을 강화하고 활력을 되찾게 합니다. 아무도 그것이 로이드의 소행임을 깨닫지 못했고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버프가 발동된 후 궁수는 사이클롭스의 눈에 정확히 화살을 명중시키고 리나는 방패로 그중 한 번의 주먹을 막아내며 그토록 쉽게 해낸 것에 놀랍니다. 반면 앨런은 자신의 갑작스러운 힘의 증가를 의심하지 않고 자신있게 사이클롭스를 마무리합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힘 덕분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리나는 로이드가 그들의 예상치 못한 강화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눈치챈 듯합니다. 사이클롭스가 패배한 후 파티는 마을로 돌아가며 앨런은 영웅으로 칭송받습니다. 勇者のアーレンだ。アバトゥーフ城のサイクロプスを倒したってよ。 그 생물이 너무도 강력했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업적의 보상은 엄청났지만 앨런은 로이드에게 단 5개의 금화만을 건네며 그 낮은 금액은 자신이 단지 초보 D등급 모험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로이드는 항의 없이 돈을 받습니다. 하지만 앨런이 파티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건배를 제안하자 로이드는 참여하고 싶지 않아 자리를 떠납니다. 파티의 마법사 미아는 로이드가 함께 술을 마시지 않으려는 것에 화를 내지만 앨런은 다른 백마법사를 고용할 수 있고 어차피 그가 파티의 성과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합니다. 메린의 집으로 돌아온 메린은 앞서 본 신비로운 남자가 나타나자 로이드의 행방을 묻습니다. 남자는 로이드가 마을에 도착해 이미 유명한 파티에 합류했다고 알려줍니다.
그가 안전하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한 메리는 이제 그가 독립적으로 세상을 탐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과도하게 자신감을 갖지 않는 한 그녀가 젊은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그가 잘 지낼 거라고 믿습니다. 남자는 그날에 대해 여전히 후회하는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메르리는 자신의 실수를 떠올리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당시 그녀는 악마 군주가 그라이모어를 얻기 위해 자폭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단 한 번의 계산착오는 전체 마을을 파괴했고 근처에 있던 모든 사람을 순식간에 없애버렸습니다. 메르린 자신도 포함해서요. 행운이도 그녀의 동료 10일이 금지된 고대 마법을 사용해 모두를 되살렸지만 그 대가는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메르린은 자신을 탓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이드가 영웅 파티와 함께 계속되는 모험을 이어가는 동안 그는 조용히 그들을 지원합니다. 알렌이나 다른 이들이 전투 중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로이드는 항상 버프를 걸어 그들에게 우위를 제공합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팀은 거의 완벽한 승리를 이어가고 있으며 모두 최상의 상태로 활약하지만 그 누구도 로이드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날 밤 리나는 방어 기술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앨런이 그녀의 방에 갑자기 들어와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몬스터의 공격이 이전보다 방패에 덜 강하게 닿는 것 같아 혼란스러워한다고 설명합니다. 앨런은 동의하며 자신도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자연스러운 기술이 발휘된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리나는 그가 최근에 훈련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힘의 증가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그날 밤 숲 깊숙이에서 경비대원들이 순찰을 마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명이 고통의 비명을 지릅니다. 다른 경비병들은 그가 거대한 땅 고블린에게 덮쳐지는 것을 간신히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한 경비병은 이것이 자신의 끝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아침 경비대장은 앨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는 지난밤 순찰 중이던 경비병들이 잔인하게 살해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앨런은 망설임 없이 동의하며 고블린을 물리치는 것이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오후 늦게 그들은 로이드의 추적 마법을 따라 폭포 뒤에 숨겨진 동굴로 땅 고블린을 추적했다. 로이드가 여전히 마법 지원을 제공하며 그들은 돌 괴물을 빠르게 처리했다. 그러나 악마가 위에서 떨어지는 바위에서 다른 고블린을 소환해 그들은 다시 전투에 휘말리게 되었다. 로이드는 악마를 더 자세히 관찰하고 마법석이 박힌 지팡이로 고블린을 조종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마법석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그는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번지기 전에 신속히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정밀 마법을 시전하고 루루에게 악마에게 화살을 쏘라고 명령합니다. 로이드의 갑작스러운 명령에 당황한 루루는 잠시 망설이지만 결국 실행합니다. 기적적으로 그녀의 화살은 목표물을 관통해 맞춥니다. 로이드는 미에게 지팡이를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합니다. 지팡이가 그의 손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마법을 봉인하는 주문을 빠르게 발동합니다. 한편 앨런은 로이드가 계속 명령을 내리는 것에 짜증을 내며 자신이 지휘권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분노합니다. 짜증난 앨런은 지휘권을 되찾기 위해 돌진해 고렘에게 결정적인 일격을 가하려 합니다. 로이드는 앨런이 죽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마법으로 자신의 속도를 강화하고 고렘이 그를 짓누르기 직전에 앨런을 밀쳐냅니다. 하지만 앨런은 감사의 대신 로이드가 간섭했다고 화를 내며 자신이 구해진 사실을 무시합니다. 그는 이어 고렘에게 최종 일격을 가합니다. 마을로 돌아온 후 여전히 화가 난 앨런은 로이드를 방해꾼으로 몰아 해고합니다. 앨런은 또한 그가 게을러서 팀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비난합니다. 메르린으로부터 수년간 자신의 능력이 무용지물이라는 말을 들어온 로이드는 본능적으로 문제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파티에서 쫓겨나는 것을 항의 없이 받아들이고 다음 3일 동안 새로운 파티를 찾기 시작합니다. 불행히도 이는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파티는 이미 화이트 마법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접수대 앞에 있는 소녀가 길드 접수원에게 백마법사를 절실히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접수원이 로이드를 가리켰고 소녀가 그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와 그의 손을 잡고 강제로 자신의 파티에 가입시키려 했습니다. 유이는 로이드를 끌고 가서 자신의 파티에 소개시키는데 그녀가 이렇게 빨리 돌아온 것에 모두 놀라게 됩니다. 見つかったわだよな見つかるわけ 그들은 그녀가 빈손으로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빨리 새로운 화이트 마법을 찾을 수 있을 리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유이는 로이드를 가리키며 그가 팀에 합류할 것이라고 발표해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이가 로이드에게 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합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른 이들은 이 일이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백마법사 없이 퀘스트를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했던 퀘스트를 포기해야 한다고 유이에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로이드가 클러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모두 현재 상태로 퀘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유이는 고객이 그들을 의존하고 있고 진심으로 돕고 싶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로이드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퀘스트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파티가 대신 맡도록 제안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누구도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受けられません。この町の A ランクを超えるパーティーは全員出払っている。依頼を受けられるのが 이는 A등급 퀘스트이기 때문에 A등급 이상 파티만 수락할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수도의 모든 A등급 파티는 다른 임무로 바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파티가 없습니다만 파티가 없습니다. 유이의 파티는 S등급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와 달리 화이트 마법사가 없기 때문에 대체 인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길드 규정이 공식 등록된 멤버와만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른 그룹에서 임시로 화이트 마법사를 모집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시간이 너무 부족해 숙련된 화이트 마법사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로이드는 정말로 그들을 돕고 싶지만 자신이 S급 파티에 기여할 만큼 강력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가 의문을 표현하기 전에 유이는 로이드가 함께 있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로이드를 공식적으로 파티에 추가하기 전에 그의 기술을 평가하기 위해 그를 들판으로 데려갑니다. 로이드는 이 모든 것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적이 없지만 말입니다. 그들은 그를 들판으로 데려가 유이가 로이드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능력이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특히 그의 스승처럼 S랭크이기 때문입니다. 다그가스가 개입해 유이에게 로이드에게 갑자기 힘을 보여달라고 압박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합니다. とりあえず私たち全員に強化魔法をかけなさい。 만약 그를 테스트할 거라면 적어도 어떤 마법을 사용하길 원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요. 다그가스의 주장은 합리적입니다. 유이는 로이드에게 그룹 전체의 강화 마법을 걸라고 지시합니다. 로이드는 놀랍니다. 이 임무는 S급 파티의 시험으로는 너무 단순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명확히 하기 위해 그는 유이에게 여기서 모든 사람을 강화시키라는 뜻인지 묻습니다. 유이는 확인하지만 한 가지 주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마법을 걸어야 합니다. 로이드는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는 여러 사람에게 강화 마법을 사용한 경험이 많고 그에게 이는 거의 도전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 시험이 이렇게 단순한 걸까요? 처음에는 숨겨진 조건이 있을 거라고 의심했지만 그들은 단순히 그에게 강화 마법을 사용하라고 요구할 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가 이런 단순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의심하는 듯합니다. 그들은 로이드에게 할 수 있는지 묻고 그는 할 수 있다고 답하지만 왜 시험이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지 여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는 지팡이를 소환하고 강화 마법을 시작하지만 유이는 그가 공중에서 지팡이를 소환한 사실에 더 놀랍니다. 그녀는 즉시 그 지팡이가 어디서 왔는지 묻고 로이드는 단순히 기본 저장 마법이었을 뿐이라 특별할 것 없다고 가볍게 설명합니다. 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유이가 그가 사용한 강화 마법에 대한 반응입니다. 처음에는 그녀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힘에 약간의 증강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도 효과를 느끼지만 일반적인 강화 마법과 달리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효과를 테스트하기 위해 유이는 검을 뽑아 나무를 향해 가볍게 휘두른다. 그녀의 충격에 검은 단 한 번의 타격으로 나무 줄기를 깨끗이 베어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지만 로이드는 자신의 강화 마법 고려하면 결과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유이와 다른 이들은 그가 단순히 힘 강화만 사용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로이드는 그게 너무 기본적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물리적 강화, 방어, 속도, 생명력 강화, 마법을 추가로 걸었다. 다른 이들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에 완전히 놀라움에 휩싸여 충격에 휩싸여 그를 쳐다보며 움직이지 못했다. 로이드는 그들의 당황스러운 침묵을 불만으로 오해한다. 시험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시간을 낭비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분명히 그들은 그와 같은 백마법사를 그룹에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떠나려고 할 때 유이가 그를 막는다. 그녀는 그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떠나게 둘 수 없으며 또한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한다. 그녀는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고 결국 로이드가 과거 영웅 파티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이는 영웅 파티가 왕국 전역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큰일로 여기며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로이드는 그들이 자신이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해고당했기 때문에 자신은 그들에게 큰 가치를 지니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다가스 다카드와 다른 이들은 로이드에게 믿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에 그렇게 많은 강화 마법을 사용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이드는 자신보다 더 강력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유이와 다른 이들에게 이전의 화이트 마법사를 다시 불러오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제안까지 합니다. 하지만 유이의 파티에게는 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들의 화이트 마법사 클럼은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여동생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까지 클럼은 모험과 여동생 돌보기를 동시에 하며 매일 지쳐갔고 결국 전투 중 집중력을 잃게 되어 파티를 떠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두는 클럼이 파티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사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지만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그녀의 역할을 대신할 다른 화이트 마법을 찾고 있는 이유입니다. 보통은 화이트 마법사 없이 퀘스트를 수행하지만 A급 미션은 적절한 힐러가인 없으면 특히 어렵습니다. 로이드는 그룹이 클럼을 얼마나 걱정하는지 느끼고 가능하면 돕고 싶어입니다. 합니다. 그래서 클럼의 여동생이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묻습니다. 유이는 완전히 확신하지는 않지만 그 병이 여동생의 몸을 서서히 마지스톤으로 변모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前回の依頼の最中も意識が朦朧としていたようで 로이드는 마그스톤이 변형을 다른 물체로 퍼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읽은 적이 있으며 그 효과를 역전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해결책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으며 그는 유이에게 클럼의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합니다. 곧 그들은 도착합니다. 클럼은 유이와 낯선 얼굴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만 그들을 안으로 초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로이드는 다음 질문이 무례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알지만 클럼의 여동생이 어떻게 병에 걸렸는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망설이다가 묻습니다. 클럼은 화를 내지 않고 기꺼이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그녀는 자신과 여동생 실비이가 오랜 모험 파트너였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것이 한 운명적인 임무 중에 변했습니다. 실비이가 부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졌고 그 후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유이는 11이 몬스터에게 공격을 받았는지 묻지만 클럼은 실제로 모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녀가 여동생을 발견했을 때 11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로이드가 증상에 대해 더 자세히 묻자 클럼은 설명하는 것보다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유이와 로이드를 실비 침실의 문으로 안내하지만 그들이 목격할 것의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경고합니다. 클럼이 문을 열자마자 로이드와 유이는 불쾌한 만화의 파도에 휩싸이고 그 모든 것이 실비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클럼은 실비의 몸에서 이불을 벗겨내며 그녀의 팔과 발이 이미 변형되기 시작했다고 드러냅니다. 로이드에게는 마지스톤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목격하는 첫 경험이었고 그 심각성에 충격받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스틸의 만화가 불안정해졌고 그녀의 몸이 점차 마지스톤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완전히 변형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로이드는 클럼에게 실비에게 접근해 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가 시도해보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의 가설이 맞다면 그녀를 치료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클럼은 국가 최고의 치유사들도 그녀를 치료하지 못했는데 로이드가 그녀를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로이드는 실비의 상태가 매우 순도가 높은 마그스톤에 찔렸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클럼에게 실비가 다친 동굴에 만화 농도가 높았는지 묻고 클럼은 그렇다고 확인합니다. 실제로 그날 그들이 진행하던 퀘스트는 그 동굴에서 마그스톤을 수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이드는 그녀에게 실비의 상처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클룸이 상처를 가리키자 로이드가 예상했던 대로 마그스톤이 상처를 통해 실비의 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그스톤의 만화가 그녀를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이드의 추론은 모두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유이는 클룸에게 그에게 믿음을 맡겨달라고 요청하며 실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로이드는 실비의 상태가 매우 순도가 높은 마그스톤에 찔렸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ロイドこのヒールは 준비가 완료되자 로이드는 시빌리의 몸에서 만화를 직접 추출하기 위해 주문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그가 부패한 에너지를 파도처럼 흡수하며 극도로 힘들게 합니다. 시빌리의 상태의 원인은 마법석에 노출된 후 그녀의 만화가 통제 불능 상태로 돌입한 데 있습니다. 그녀를 회복시키기 위해 로이드는 그녀의 시스템에서 오염된 만화의 대부분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화 고갈로 인해 그녀를 실수로 죽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치료하면서 동시에 그녀의 만화를 흡수하는 계획을 씁니다. 그는 주문을 시작하지만 클럼은 로이드가 방금 사용한 치료 주문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그 주문에 특별한 점이 있는지 묻습니다.
로이드는 11로부터 끌어내는 과도한 에너지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 형태조차 엄청난 양의 마나를 소모하는 치유 주문의 약화된 버전을 사용해 그 에너지를 소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합니다. 유이는 화이트 마법사 용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클럼에게 로이드가 하는 것이 실제로 인상적인 것인지 묻습니다. 그러나 인상적이라는 말로는 로이드가 하는 일을 설명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설계한 주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두 가지 마법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인상적이지만 그는 일반인보다 훨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이드가 치유를 계속하자 실비 몸의 마법석 변형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로이드가 작업을 마칠 때쯤 그녀는 마침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 그는 많은 힘을 소모했기 때문에 로이드는 임무를 마친 후 지쳐버립니다. 부주후 실비가 마침내 의식을 되찾자 클럼은 감정에 휩싸여 동생이 깨어나 건강해진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녀는 로이드와 유이에게 그들이 한 모든 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실비가 완전히 회복되면 클럼은 그녀와 함께 모험을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유이는 클럼이 자신의 파티에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슬퍼하지만 그녀는 클럼이 여동생과 함께 머물기로 한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녀는 복도를 걸어가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로이드가 떠나려고 할 때 클럼은 그를 멈추고 자신의 대신 파티를 돌봐달라고 요청합니다. 로이드는 자신이 아직 공식적으로 그룹의 일원이 아니며 경험이 부족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합니다. 클럼은 그가 왜 자신을 의심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대신 마음을 따라가라고 격려합니다. 그날 저녁 유이와 로이드는 10일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파티의 나머지 멤버들에게 전하고 모두 로이드의 놀라운 노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럼이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파티는 이제 다음 단계에 대해 재고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한 짧은 시간 동안 로이드는 모두에게 정을 붙였고 그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속했던 영웅 파티와는 달리 말이죠. 조금 긴장된 표정으로 그는 여전히 자신에게 치유사로 함께해줄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모두 그가 함께하기로 결정하길 비밀리에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제안은 파티에게 큰 안도감과 승리가 되었습니다. 로이드를 그룹에 환영하기 위해 유이는 그에게 오늘 밤에는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비용을 그들이 부담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는 그가 도시로 온 이후로 아무도 그에게 해준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쁨에 차서 로이드는 접시 하나씩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며 모든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그의 열정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도시의 기준으로는 음식이 꽤 평범하기 때문입니다. 로이드는 이런 풍부한 맛이 여기서는 평범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에 놀라며 자신이 자라온 음식의 품질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들은 호기심을 품고 로이드가 과거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묻습니다. 그는 자신의 식사가 숲에서 사냥한 동물들의 고기와 버섯, 허브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합니다. 불행히도 그의 스승의 요리 실력은 형편없었습니다. 유이는 로이드에게 스승에 대해 더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녀의 요리가 훌륭하지는 않았지만 로이드에게 그런 강력한 마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놀라운 인물일 테니까요. 실리카는 로이드의 스승이 백마법사일지도 모른다고 궁금해합니다. 町の食べ物はどれも複雑な味付けで俺が子供の頃から食べてたのは何だったのかと 로이드는 집을 떠나기 전에 그녀에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폭발을 자주 일으켰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녀는 전투 지향적인 마법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합니다. 실리카는 로이드의 스승이 백마법을 가르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기회가 된다면 그녀도 로이드의 스승 밑에서 훈련받고 싶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나 로이드는 그 아이디어를 빠르게 거부하며 실리카가 그의 스승을 만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메린 밑에서 겪은 혹독한 훈련을 고려할 때 그는 심지어 가장 큰 적에게도 그런 고통을 겪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녀를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가르침에서 엄격했지만 그에게 친절을 보여주며 진심으로 그를 걱정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축하 행사 후 유이는 그들이 여전히 임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먼저 로이드에게 퀘스트 세부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유이는 퀘스트 공고를 보여주며 다그가스는 그들의 임무가 근처 농장을 파괴하는 괴물 무리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현지 주민들은 혼자서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무리는 여러 다른 괴물 종족이 협력해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상황이 이토록 이례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이는 모험가로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느끼며 로이드도 그녀의 의견을 공유합니다. 전략에 있어서는 유이와 다가스는 몬스터 무리와 직접 전투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리카의 마법을 이용해 몬스터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나 넓은 범위에서 마법을 사용하려면 상당한 마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리카는 무리가 너무 크다면 전체를 소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합니다. 유이는 로이드에게 공격 마법을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おいおい、もっとしっかりしてくれよ。仮にもリーダーなんだから。仮にもって何よ。 그는 몇 가지 알고 있지만 자신 같은 백마법사가 시리카 같은 전투 마법사의 힘을 따라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답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전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가스는 자신과 유이가 선두에 서서 몬스터들의 주의를 끌자고 제안합니다. 몬스터들이 그들에게 집중되면 그들을 단일 위치로 유인해 실리카가 결정타를 날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크로스는 실리카가 마법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를 지키고 로이드는 전투 내내 치유와 지원 마법을 담당할 것입니다. 실리카는 로이드의 지원을 환영하며 그의 버프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이드는 모두의 높은 평가에 대해 여전히 의아해합니다. 처음에는 유이가 그가 단순히 겸손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힘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격려하며 자신의 능력에 더 많은 믿음을 가져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이드는 자신이 너무 약해서 영웅 파티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 강할 리 없다고 지적합니다. 다른 이들은 로이드를 무력하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어떤 바보들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의 기술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이드는 그 말을 듣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략 회의를 마친 후 모두 밖으로 나가 다음 아침에 미션을 시작하기 위해 재집결하기로 동의합니다. 모두 여관으로 향하는 중 다그가스는 로이드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어디로 가는지 묻기 위해 다가갑니다. 로이드는 여관에서 방을 빌릴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다그가스는 새로운 파티 멤버가 밖에서 자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에게 동전 주머니를 건넵니다. 로이드는 무료로 돈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아 망설이지만 다그가스는 이것은 선물은 아니야, 단지 일시적인 도움일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는 로이드에게 임무 보상에 자신의 몫을 얻으면 갚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使えよ。いや受け取れないよ。 로이드는 깊이 감사하며 대출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다가스는 그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여관으로 가라고 재촉합니다. 그날 밤 로이드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자며 옆에 있는 친절한 동료들에게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다음날 아침 로이드와 일행은 유이의 집 밖에서 미션을 위해 모였습니다. 유이가 마침내 나와서 그들과 합류했을 때 그녀는 모두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것에 놀랐습니다. 결국 그런 미션은 보통 많은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다른 이들은 로이드가 마법을 사용해 모든 장비를 보관해 주워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을 덜어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드는 유이의 가방도 보관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그가 유이의 가방을 보관한 후 그녀는 감사 인사를 하며 여행 중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언급했습니다. 로이드는 그들이 관심이 있다면 보관 마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라고요. 다른 이들은 놀랐습니다. 일반 모험가들도 그런 유용한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죠. 로이드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만화를 타고난다고 설명하며 따라서 저장 마법을 배우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만 그들의 용량이 그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유용한 기술이 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열정적으로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며 로이드는 기꺼이 동의합니다. 잠시 후 그들은 여정을 시작합니다. 평원을 가로지르며 이동하던 중 결국 악마 국가의 국경에 도착합니다. 현재 악마들은 조용히 지내고 있어 해당 지역은 상대적으로 평온하지만 그들이 다시 대륙을 침공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숲 깊숙이에서 어두운 망토를 입은 신비로운 인물이 악랄한 의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의식은 가까운 미래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 분명합니다. 로이드와 일행은 예정보다 빨리 첫 번째 체크포인트에 도착해 물가에서 캠프를 차리기로 결정합니다. 로이드는 저장소에서 캠핑 장비를 꺼내오고 모두 함께 텐트를 설치하고 저녁을 위해 불을 피우는데 힘을 보탭니다. 작업은 시간이 좀 걸렸고 끝난 후 유이는 지쳐서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그녀는 다그라스에게 강에서 씻을 수 있는지 물었지만 다그라스는 아직 할 일이 더 있다고 말하며 저녁 식사를 위해 나무를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로이드가 유이를 대신해 나무를 모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한 유이는 그를 감사히 여기며 실리카를 끌고 강에서 함께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일부 시간이 지나 로이드가 숲에서 나무를 모으고 있을 때 그는 작업을 마치고 캠프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갑자기 강에서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これくらいで十分だろう。あれは 유이와 실리카는 계획대로 목욕을 하고 있었지만 물속에 숨어있던 바실리스크를 만나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두 사람 모두 현재 무장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로이드가 곧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들은 먹혀버릴 것입니다. 그는 절벽을 미끄러져 내려가 작은 불꽃을 발사해 괴물의 주의를 끌었다. 괴물이 분산된 사이 그는 유이와 실리카에게 강변으로 헤엄쳐 가라고 말했다. 그 후 그는 그들의 무기를 창고에서 꺼내 던져주며 동시에 강화 마법을 걸어주었다. 전투가 시작되려는 순간 유이는 앞으로 뛰어들어 바실리스크의 머리를 한 번에 베어냈다. 실리카는 유이와 로이드에게 빨리 피하라고 소리치며 자신이 불꽃을 발사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실리카가 강력한 폭발을 일으켜 남은 바실리스크를 한 번에 완전히 태워버리기 직전에 피합니다. 놀란 실리카는 자신의 마법에 엄청난 힘에 놀라며 이전에 결코 해본 적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가 모르는 것은 로이드가 이전에 그녀에게 비밀리에 버프 마법을 걸어주었지만 그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ありがとう。素手じゃ戦えなかった。 캠프로 돌아와 그 일을 잊기 위해 로이드는 모두에게 저장 마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손으로 공간에 구멍을 열어 물건을 저장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쉽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그래도 시도해보기로 결정합니다. 예상대로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고 로이드는 자신이 나쁜 교사라고 자책합니다. 그러나 다가스는 그의 지시가 명확했다고 위로하며 다른 사람들이 아직 이 마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때 실리카가 현명한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그녀는 저장 주문을 소리내어 외워보았습니다. 모두의 놀라움에 그 주문이 통했고 그녀의 저장 공간이 열렸습니다. 그때 다른 이들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로이드처럼 주문을 조용히 외우려고 했을 뿐 아직 그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두 주문을 외우며 시도했고 결국 모두 저장 공간을 작동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연습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 저녁을 먹은 후 로이드는 불 옆에 앉아 있었고 유이가 그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로이드에게 파티에 합류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로이드는 자신이 원래 파티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이는 여전히 조금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가 그 일을 강요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로이드는 이해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퀘스트를 빨리 끝내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호기심에 그는 왜 이 임무에 그렇게 열중하는지 묻습니다. 특히 그 지역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도 말이죠. 유이는 망설이다가 설명합니다. 그 일이 그녀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녀가 어릴 적 그녀의 마을이 괴물들에게 파괴되었기 때문이죠. 그 사건에서 그녀는 유일한 생존자였고 그 트라우마는 그 이후로 그녀를 괴롭혀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마을이 같은 운명을 맞이하길 무력하게 지켜볼 수 없습니다. 갑자기 로이드는 숲에서 소리를 듣고 유이에게 다른 사람들을 깨우라고 재촉합니다. 그들은 즉시 떠나야 합니다. 몇 순간 후 거대한 거미 무리가 숲을 통해 진격해옵니다. 처음에는 그룹은 숨어 있으며 싸움을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유이가 발 아래에서 나뭇가지를 부러뜨리자 모든 거미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룹은 즉시 무기를 뽑아들고 전투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거미 중 하나가 실리카의 지팡이를 빼앗아 나무에 던져버리자 그녀는 더 이상 공격 마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자 로이드는 다른 이들에게 자신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그는 강화 마법을 사용해 모두의 힘을 강화한 후 유이를 거미들을 분산시키도록 보냅니다. 동시에 그는 크로스를 나무에 올라가 실리카의 지팡이를 가져오도록 명령합니다. 실리카가 지팡이를 되찾자 로이드는 그녀와 크로스가 협력해 합동 공격을 펼쳐 거미들을 물리치도록 지시합니다. 계획이 성공하고 모두가 무사히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안도하지만 그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이 과도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떨칠 수 없습니다. 로이드는 공식적인 리더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휘를 맡은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그의 경험이 지침으로 귀중하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또 다른 위기에 처한다면 그의 지시를 기꺼이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아침 그룹은 캠핑 장비를 정리하고 모든 것을 보관한 후 여행을 재개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러나 로이드는 여전히 분산되어 있으며 지난밤 거미 공격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의구심에 시달리며 이 숲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다음날 로이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혼자서 다시 경계를 서기로 결심합니다.
警戒レベルを上げた方がいいかもしれないな。 그러나 다른 이들은 그가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교대 근무로 돌아가자고 제안하지만 로이드는 현재 상태가 괜찮다고 주장하며 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말합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자신의 기술이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이 팀의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건 완전히 사실이 아니며 모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로이드에게 그의 능력이 특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리카는 이제 그만두라고 말하며 드디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로이드에게 과도하게 하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다음 아침 그룹은 여행을 재개하고 유이는 로이드의 자신감 부족에 대해 점점 더 걱정하게 됩니다. 멀리서 조용히 마법을 사용하는 그를 발견한 유이는 다가와 그 이유를 묻습니다. 로이드는 단순히 근처의 몬스터를 확인하기 위해 기본적인 검색 마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마법은 전혀 기본적이지 않습니다. 검색 마법은 매우 드물어서 유이는 이전에 그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로이드에게는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는 자신의 검색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다고 언급하지만 여행 내내 검색 마법을 정기적으로 사용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믿습니다. 유이는 그렇게 하면 훨씬 안전해질 것이라고 동의하지만 로이드가 그런 고급 마법을 자주 사용하면 그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까 걱정됩니다. ロイド何してるの？周囲にモンスターがいないか探知魔法をかけていたんだ。 그녀는 그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지만 로이드는 혼자서도 괜찮다고 답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날 밤 로이드가 다시 한번 경계를 서는 동안 유이와 실리카는 텐트 안에서 그가 아마도 그들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유이는 로이드가 매우 숙련된 인물임을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는 동료들에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료로서 함께 일해야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리카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동료들이 서로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은 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들의 그룹이 처음 형성되었을 때 그녀와 유이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결국 가까워졌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로이드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자신이 약하다고 믿으며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데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너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이드의 행동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며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 그가 결국 그들에게 마음을 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편 텐트 밖에서 로이드는 야간 경계를 서고 있을 때 다가가스가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는 로이드에게 어떤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로이드는 기꺼이 도와주고 싶지만 자신의 자리를 비우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망설입니다. 크로스가 나서서 로이드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경계를 맡겠다고 제안합니다. 그 말에 로이드는 다그라스와 함께 가기로 동의합니다. 그들은 숲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며 다그라스는 나무들 사이에 복잡한 클래퍼 시스템을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호기심에 로이드는 그게 무엇인지 묻고 다그라스는 클래퍼가 경보 장치로 작용해 몬스터가 가까이 다가오면 알려줄 것이며 그렇게 되면 로이드는 밤새 경계 두티를 서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로이드는 반대하며 잠을 자면 탐색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다가스는 로이드가 자신에게 그토록 적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로이드는 즉시 부인합니다. 그는 항상 혼자 정찰을 고집하며 다른 사람이 밤 경비를 맡거나 도움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俺たちのことを信用できないかと聞いているんだ。まさかそんなはずはない。 로이드는 다가스에게 자신이 파티를 진심으로 신뢰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는 스승이 수년간 그에게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해왔고 수도에 도착한 후 처음 가입한 파티에서 그를 무용지물로 취급했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다거스는 로이드를 전혀 부담으로 여기지 않으며 그가 조금이라도 속도를 늦추더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팀을 결성한 목적은 서로를 지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로이드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결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것은 그에게 큰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다그스는 로이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떤 혹독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일 거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당장은 휴식을 취하는 데 집중하자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캠프로 돌아가 크로스가 경계를 서는 동안 로이드와 다가스는 텐트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로이드는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지만 진정한 동료들이 있다는 생각은 위로가 되며 그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다음 아침 로이드는 유이에게 물건을 모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유이는 순간 놀라움에 넋을 잃고 쳐다봅니다. 이는 그가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한 첫 번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유이는 로이드가 마침내 그녀를 믿고 도움을 요청한 것에 기뻐하며 열정적으로 동의합니다. 한편 먼 성에서 마이클이라는 남자가 자신이 지시한 대로 모든 마법석이 배치되었다는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짓는 그는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가 기획한 몬스터 공격으로 인해 수도의 거의 모든 모험가가 임무로 파견되어 도시가 취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수도에는 적은 모험가들과 영웅의 파티만 남아 있습니다. 마이클은 영웅의 그룹도 떠났으면 했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력이 그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편 숲 깊숙이에서 로이드와 그의 파티는 계속 전진합니다. 그러나 유이는 이 장소에 대한 불길한 기운을 느끼며 불안해집니다. 이 지역은 평소보다 유난히 조용하며 파티는 이 숲의 이 부분에 들어온 후 단 한 마리의 몬스터도 만나지 않았던 것이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유이는 로이드에게 몬스터들의 이상한 부재가 그의 책임인지 묻지만 그는 자신이 사용한 마법은 몬스터를 쫓아내는 것이 아닌 탐색 마법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다른 무엇인가가 몬스터들을 쫓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이드는 탐색 마법의 범위를 확장해 원인을 파악하려 시도합니다. 스캔 후 그는 마침내 무언가를 감지합니다. 그는 파티에게 약 10km 앞쪽에 몬스터 무리가 있다고 알리며 지도에 따르면 그들이 향하던 농장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설명합니다. その方角ってちょうど俺たちが目指してる農園のあたりじゃないか。 더 논의하기 전에 유이가 로이드에게 10km 방역 내 모든 것을 스캔했는지 묻습니다. 로이드는 확인하며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다른 이들은 놀라워하며 가장 재능 있는 마법사라도 그 정도 거리를 스캔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로이드는 10km가 놀라운 거리라는 사실을 알고 놀라며 그 성취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로이드는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며 10km가 자신의 절대적 한계이며 마나를 크게 소모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속지 않습니다. 여전히 놀라운 업적입니다. 유이는 그가 자신의 힘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로 이를 갈지만 지금은 그를 꾸짖을 때가 아닙니다. 여전히 집중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농장에 도착하지만 몬스터의 수에 대해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보는 것은 여전히 두려운 일입니다. 고양이 늑대의 수만으로도 압도적이지만 로이드는 보고서에 언급된 대로 떼거리에 다양한 종류의 몬스터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는 나머지 몬스터들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들도 그의 우려를 공유한다. 숲에는 현재 있는 늑대보다 훨씬 강한 생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투가 발생했다면 늑대가 지배했을 리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이드는 유이에게 농장 주인의 행방을 알고 있는지 묻지만 그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합니다. 요청서에는 그가 부상당해 현재 아들과 함께 도시에서 머물고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크로스는 농장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다른 이들에게 확인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력이 그의 것만큼 예리하지 않아 명확히 볼 수 없습니다. 로이드도 아래에 있는 것을 명확히 볼 수 없어 시력 강화 마법을 사용합니다. 何が？あれだよあれ。あの黒い不気味な石みたいなやつ。 시력이 개선된 그는 농장 중앙에 있는 기괴한 마법석을 발견합니다. 그는 다른 이들에게도 같은 시력 강화 마법을 걸고 모두 확인한 후 그 마법석이 나쁜 기운을 내뿜는다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로이드의 관찰에 따르면 이는 아마도 야수족 마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스승은 한때 야수족 마법석이 몬스터를 통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이 마법석을 이용해 몬스터를 유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로이드는 다시 한번 탐색 마법을 활성화합니다. 그가 우려했던 대로 또 다른 거대한 몬스터 무리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그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정말로 그들의 파티를 전멸시키려 했다면 이처럼 몬스터를 유인하는 번거로운 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었을 테니까요. 로이드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려고 고민 중이었지만 크로스가 다른 몬스터 무리가 다가오고 있으니 즉시 후퇴해야 한다고 상기시키며 그를 깨웠다. 유이는 반대하며 후퇴하면 농장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한다. 크로스는 그룹이 혼자서 1000마리 이상의 몬스터를 상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가스는 후퇴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닐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설령 탈출에 성공하더라도 몬스터들을 마을로 이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가장 좋은 행동 방안을 확신하지 못하지만 로이드는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획이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그는 마법석을 파괴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크로스에게 현재 위치에서 그걸 맞출 수 있는지 묻습니다. 크로스는 자신의 정확도에 자신 있지만 거리를 고려할 때 한 번의 공격으로 돌을 부수기에는 힘이 부족할 것이라 의심합니다. 로이드는 그를 안심시키며 힘이 문제라면 자신의 강화 마법으로 차이를 메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크로스는 사격을 준비하고 발사 직전 로이드는 크로스, 그의 활, 그리고 화살에 동시에 세 가지 다른 강화 마법을 걸어 공격의 힘을 극대화합니다. 화살은 거리를 가로지르며 한 번의 타격으로 마법석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크로스는 실제로 사격을 성공시켰다는 사실에 놀라며 로이드에게 어떻게 그걸 해냈는지 묻습니다. 로이드는 세 가지 물체를 동시에 강화해 사격의 힘을 증폭시켰다고 가볍게 설명합니다. 크로스는 로이드가 세 개의 서로 다른 목표물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만 로이드는 평소처럼 무심코 그걸 별것 아닌 것처럼 무시하며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법석이 사라지자 몬스터들은 정신 통제의 영향에서 벗어나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서로를 파괴하지는 않더라도 로이드는 이로 인해 그들의 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무리에 대해 로이드는 크리스탈의 파괴 후 그들이 후퇴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무리가 여전히 돌진해오자 모두 빠르게 위치에 들어선다. 하지만 거대한 몬스터 무리가 접근하자 그룹은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하며 압도적인 광경에 신경이 곤두선다. 로이드는 그룹에게 몬스터들이 가까운 거리까지 다가올 때까지 공격을 미루라고 촉구합니다. 몬스터들이 실리카에게 다가오려는 순간 그는 그녀에게 공격을 명령하고 그녀는 화염폭풍 마법을 발동합니다. 그녀의 충격에 불꽃은 몬스터들을 즉각적으로 태워버려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재로 변환시킵니다. 다른 이들은 즉시 이상함을 깨닫습니다. 실리카의 마법이 이토록 강력할 리 없습니다. 그들이 로이드에게 질문하자 그는 그녀의 마나 효율성을 높이고 주문의 비용을 줄여 파괴력을 증폭시켰지만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했다고 가볍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완료되자 로이드는 크로스에게 달려가 다음 단계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는 텔레파시 연결을 열고 탐색 마법을 사용해 모든 날아다니는 괴물의 위치를 공유해 크로스가 밀집된 연기를 뚫고 그들을 사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날아다니는 위협들이 하나씩 제거되자 이제 계획의 마지막 단계로 넘어갈 때입니다. 로이드는 실리카에게 달려가 몬스터들을 모두 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녀는 모두 제거했다고 확인하지만 마나가 거의 소진되어 더 이상 기여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로이드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녀의 손을 잡으라고 요청합니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계획하는지 모르지만 로이드의 지시에 따라 그의 손을 잡자마자 로이드는 자신의 마나를 그녀에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실리카는 그 마나를 이용해 숲에 비를 내리는 마법을 시전해 불을 꺼버립니다. 불이 꺼지자 그녀는 마법을 완전히 소진해 쓰러집니다. 로이드도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유이와 다른 이들은 그가 거의 전체 계획을 혼자서 이끌었다고 칭찬하지만 그는 1000마리의 몬스터를 물리치고도 이토록 지친다는 것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 생각만 합니다. 유이와 다그스가 남은 몬스터를 모두 물리치고 다른 이들을 확인하러 돌아온 후 로이드는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분산 전략이었고 진정한 목표는 이스타르 마을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俺たちははめられたらしい。 유이가 그가 무슨 뜻인지 묻자 그는 상급자들이 고위급 모험가들을 퀘스트에 파견하는 것은 그들을 이스타르에서 멀어지게 할 뿐이며 게다가 그 몬스터들이 그들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내졌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크로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타르에는 이미 자신의 영웅과 수많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는 그 도시가 그토록 쉽게 함락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이드는 잠시 생각하다가 크로스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가스가 생각할수록 로이드의 추측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그룹은 이를 반추하며 이스타르가 이미 붕괴했을 거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하기 위해 유이는 즉시 돌아가 확인하자고 제안하고 모두 동의합니다. 로이드는 지팡이를 소환해 모두에게 마법 속도 증강을 먼저 부여합니다. 그 후 그는 초인적인 속도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보고 그를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들이 그를 쫓기 시작하자 자신들도 같은 초인적인 속도로 달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함께 달리며 유이는 로이드에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묻습니다. 그는 몇 초 전에 마법을 사용해 모두의 속도를 일시적으로 감했기 때문에 이처럼 빠르게 달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みんなに総力強化の魔法をかけただけだ。 한편 미셸은 가장 좋아하는 와인잔을 마시려던 순간 대장군 그리스트에게 방해받습니다. 그는 미셸에게 그들의 선봉대가 현재 이스타르로 징역 중이며 지금까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알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 야수족 소녀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이만큼 진행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미래에도 그녀를 자신들에게 봉사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미셸은 그들이 현재처럼 그녀를 계속 사용한다면 계속 이익을 볼 것이라고 믿습니다. 장군 그리스트는 그가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곳 사람들이 그를 악마 군주의 오른팔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군은 등을 돌리고 걸어갑니다. 한편 소녀는 감방에 남아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미셸은 다시 한번 그곳으로 내려가 그녀의 힘을 빌립니다. 그는 그녀의 마법을 이용해 그 야수 마법석을 만들어 왔습니다. 동시에 로이드와 동료들은 속도 증강 덕분에 장거리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원한 곳을 골라 쉬기로 결정했고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스타르로 돌아가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로이드는 모두의 마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포션을 만들어내고 마시기를 마친 후 실리카는 로이드에게 강화 마법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그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실리카는 강화 마법을 유지하는데 많은 마나가 필요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로이드는 그 말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맞지만 익숙해지면 마나 소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답합니다. 실리카는 로이드가 그 수준에 이르렀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것에 놀랍니다. 그는 수없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몸이 어쩔 수 없이 적응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어린 시절 그의 스승은 그를 문명에서 멀리 떨어진 숲에 버리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도록 훈련시켰습니다. 그는 백마법사였기 때문에 몬스터와 싸우는 것은 그의 강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 달아나는 것이 최선이었죠. 생존하기 위해 다양한 강화 마법을 사용해야 했고 그 경험은 그에게 정말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유이와 실리카는 그 슬픈 이야기를 듣고 로이드가 1일차 어릴 적 정말 많은 일을 겪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でもロイドさんの負担になりませんか？ 하지만 로이드는 그걸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걸 일반적인 훈련으로 보고 그저 그때는 경험이 부족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훈련이 그를 오늘날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스승은 훈련 중 항상 그를 꾸짖었지만 이제 생각해보면 그건 실제로 가치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이는 반대하며 그가 어릴 적 받은 훈련은 정상적이지 않았고 심지어 비인간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실리카도 동의하며 그의 훈련 과정은 전혀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로이드가 이 말을 듣자 그는 그들이 그의 훈련이 기준에 미달했다고 말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갑자기 공허함을 느끼며 어릴 적에 충분히 열심히 훈련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실리카와 유이는 그가 오해했다고 설명하려 하지만 그는 이미 깊은 생각에 빠져 더 열심히 훈련하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들은 그가 잘못 이해했다는 것을 알지만 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무의미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음 몇 분 동안 그들은 여정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지만 떠나기 전에 로이드가 지팡이를 들어올리고 탐색 마법을 사용해 주변의 적을 검색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그들은 방해 없이 여정을 계속합니다. 길고 그들은 마법 강화 속도 부스트가 얼마나 놀라운지 인정합니다. 현재 그들은 평소보다 몇 배나 더 빠르게 달리고 있지만 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로이드가 급히 멈추자 모두 넘어져 땅에 떨어집니다. 그들은 로이드에게 왜 갑자기 멈췄는지 묻자 그는 탐색 마법으로 뭔가를 감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쁜 예감이 든다고 말합니다. 그 나쁜 예감은 그를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그는 나머지 일행에게 이스타르로 먼저 가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역을 확인하고 아무것도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들을 따라갈 것입니다. 유이는 그 없이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모두 함께 가서 지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지만 로이드는 여전히 혼자 가겠다고 고집합니다. 유이는 로이드에게 그가 몬스터와 싸우는 데는 가장 적합하지 않다고 상기시키며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의 파티 멤버들이 함께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로이드는 유이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그들과 함께 가기로 동의합니다. 한편 검은 로브를 입은 4명의 수상한 남자들이 빛나는 녹색 구체를 둘러싸고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의식을 행하려는 듯합니다. 한편 로이드는 감지한 이상 현상을 추적해 숲 속의 폐허가 된 옛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제 이곳에 도착한 로이드는 안쪽에 악마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この小屋なの？ああ、近づいてはっきりと分かった。 더 가까이 다가오자 그 존재를 명확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이는 즉시 그들이 마고크라시에서 온 것인지 묻습니다. 마고크라시는 악마의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활동하지 않았지만 모험가들은 그들이 다시 대륙을 침공하려 할 경우를 대비해 경계해야 합니다.
로이드는 턱을 쓰다듬으며 악마들이 대륙의 세 주요 국가에 들어가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크로스 큐로스와 다른 이들은 그 정보에 동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지식이기 때문이다. 사실 로이드는 어릴 적 악마의 침공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 いいんだ気にしないでくれとにかく魔族が侵入してるのはまずい状況だ 그의 스승이 그를 받아들일 때 전쟁은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그것과는 별개로 로이드는 악마들이 이미 침공했다면 상황은 이미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 말을 듣고 크로스는 이 모든 것을 이스타르로 돌아가면 기사들에게 보고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로이드는 보고하기 전에 조금 더 정보를 수집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악마 근처의 마법석에서 같은 만화를 느끼는 것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가스는 악마들이 농장에 몬스터 무리를 공격하게 한 자들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게다가 악마들이 이스타르를 공격할 계획이라면 로이드는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악마로 가득 찬 오두막을 조사하기로 동의합니다. 그들은 가까이 다가가 집안을 들여다보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없습니다. 로이드는 탐색 마법을 사용해 확인하고 몇 초 후 지하에 그들의 존재를 감지합니다. 다가스는 그 근처에 입구가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그 입구를 찾기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로이드는 입구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실리카가 땅 마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로이드는 모두에게 강화 마법을 걸고 실리카는 모래 구덩이 기술을 사용해 바닥을 부수며 그곳에서 같은 4명의 괴이한 남자들이 의식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이는 앞으로 달려가 그들의 목에 칼을 대고 그들이 누구이며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묻습니다. 그중 한 명이 교활하게 마법을 사용해 유이에게 돌을 던지지만 그녀는 쉽게 막아냅니다. 고디어 크로스가 그를 향해 화살을 쏘아 정확히 맞춥니다. 실리카는 다시 모래밭 기술을 사용해 바닥을 무너뜨립니다. 부드를 쓴 악마들은 도망치려 하지만 한 명만 탈출에 성공합니다. 나머지는 로이드와 그의 팀에 의해 제압됩니다. 하지만 축하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중 한 명이 여전히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도망친 데모스는 소녀의 감방으로 달려가 그녀를 고치로 감싸고 공중으로 들어올리는 마법을 사용합니다. 유이와 다른 이들은 잠시 후 도착해 그를 쫓기 시작합니다. 유이가 계단을 올라가자 로이드는 그녀에게 원형길을 따라 그를 차단하라고 말합니다. 고치에 감싸인 소녀와 함께 도망치는 데모스를 지켜보며 로이드는 그 안으로부터 강력한 마법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들은 모두 악마를 쫓기 시작하고 몇 순간 후에는 그를 포위하는 듯 보인다. 로이드는 그에게 평화롭게 항복하라고 단순히 요청한다. 逃がさないって言ったでしょ 그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몇 가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악마는 싸우지 않고는 물러서지 않는다. 마지막 수단으로 그는 마법을 사용해 그들에게 번개 공격을 퍼부지만 로이드는 적시에 반응해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벽을 세운다. 주문은 역효과를 내며 악마는 자신의 번개에 맞고 기절합니다. 그들은 고치를 내려놓고 풀어냅니다. 로이드는 소녀를 한 번만 봐도 그녀가 야수족 중 한 명임을 알아챕니다. 약 30분 후 그들은 그녀를 안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힙니다. 결국 악마들로부터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소녀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심각한 의료 상태를 고려할 때 그녀가 말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 로이드는 그녀에게 치유 마법을 사용합니다. 다른 이들은 치유 과정을 관찰하며 로이드의 치유 마법이 얼마나 놀라운지 감탄합니다. 그는 심지어 실비의 마법석 변형을 치료하기도 했는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로이드는 그 주문을 몇 가지 개선했다고 언급합니다. 유이는 대부분의 모험가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점에 놀랍니다. 실리카는 마법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인상적이라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로이드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놀랐습니다. 그의 스승은 항상 그녀에게 주문을 개선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부주 소녀가 깨어납니다. 유이는 조금 흥분해서 그녀의 이름을 묻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진정된 후 그녀는 유이에게 자신의 이름이 클레어라고 말합니다. 유이는 그녀가 왜 악마들에게 포로로 잡혀 있었는지 묻지만 클레어는 너무 긴장해서 대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로이드가 나서서 그들이 모험가라고 말합니다. 그는 클레어에게 몬스터 무리로부터 농장을 보호하는 퀘스트를 받았다고 설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야수족의 만화를 감지했다고 덧붙입니다. 로이드는 마법을 사용해 몬스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가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묻자 클레어는 조용히 그렇다고 확인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기사들이 숲을 순찰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때 그들은 거대한 마법석을 발견하고 만져보기로 결정한다. 한 명이 만지자마자 빨간 눈의 늑대들이 그들을 둘러싼다. 그들은 늑대들에게 쫓기며 목숨을 걸고 도망친다. 집으로 돌아온 로이드는 악마들이 클레어를 감옥에 묶어두고 はい無理やりに 몬스터를 통제하는 능력을 강제로 사용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모든 것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악마들은 클레어를 포로로 잡아 그들의 군대에 몬스터를 활용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스타르는 현재 마법 정권에 의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도시를 장악한다면 대륙을 침공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이스타르가 이미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로이드는 가능한 한 빨리 돌아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는 클레어에게 마법 강화 속도 부스트를 부여해 모두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다음 랜드마크에 도착하자 그들은 휴식을 취하고 물을 마십니다. 그때 로이드는 다시 한번 탐색 마법을 사용하지만 이번에는 이스타르로 향하는 몬스터 무리를 감지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뒤를 따라오는 대규모 군대가 있습니다. 모두 로이드를 바라보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묻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한 후 클레어에게 그녀의 힘을 빌려야겠다고 말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도시를 경고하고 전투를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떠나기 전 로이드는 그들에게 또 다른 강화 마법을 사용해 건강과 체력을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그 후 두 팀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출발하며 그들의 노력이 이스타르를 구하는 데 충분하길 희망합니다. 다음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